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강보합 수준에 그쳤는데요. 달러, 국제유가, 국제금리 트리플 강세로 미증시는 약세 흐름을 그동안 보여왔습니다. 이번 주는 8월 CPI와 애플 신제품 출시 이벤트에 주목할 예정이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관련주 움직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난주 금요일장 우리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02% 소폭 내려갔고 코스닥은 0.86% 상승하면서 엇갈린 흐름 보여줬었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시장 움직임 보여줄지 예상 체결 지수 함께 하시죠. 자,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 모두 빨갛게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0.3% 상승하면서 2,555.37포인트에서 코스닥은 0.39포인트, 9% 올라가면서 917.73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봐야죠. 저희 코스피부터 먼저 지켜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85% 상승하면서 7만 선 유지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0.59% 강보합권, SK 하이닉스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4% 넘게 하락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보합권에서 출발 알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97%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0.34% 무난한 흐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시죠. 삼성전자 우선주도 강합니다. 0.53% 강보합 그리고 삼성 SDI와 현대차는 보합권에서 출발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LG화학이 1.42% 그리고 네이버가 0.23% 하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코스닥도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오늘 시장에서 시초부터 그래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33% 그리고 0.69%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합권 그리고 포스코 DX가 2% 넘게 급등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LNF가 0.61%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3.77% 강세 보이면서 오늘도 로봇 시장 강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와 HLB가 보합권, 펄어비스가 0.51% 그리고 SM이 0.68%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담아봐야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이화진 과장님 연결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IP밀리 S씨고요. 지난달에 한번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때 한 목표가 3만 원을 제시했었는데 일단은 돌파해서 최근에 물론 이번 주말에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우리가 중국 단체 관광객을 이제 출시 개시한 지 거의 대략 한 달 가까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가장 우선시 많이 팔렸던 섹터가 결국에는 화장품이었고 그 화장품에서도 색조 화장품에 대한 매출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왔다는 점이 추가적인 좀 목표가를 올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가지고 왔고요. 물론 이 회사는 지금 로맨 브랜드고 제가 이제 단체 관광 전략으로 인해서 사실 일본도 워낙 이제 이번에 중국인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본에서 성공을 했던 색조 화장품이 IP밀 SC 로맨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했던 거는 투자 아이디어가 일본에 가서 일본 편의점에서 중국인들이 가게 되면 로맨 브랜드를 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은 최근에 일본과의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생각보다 심상치 않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점은 없지 않아 있긴 하면서도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화장품 매출에서 중국인의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점. 최근에 이제 명동에 이제 뭐 올리브영이나 이게 매출에 있는 속도, 최근에 클리오도 주가가 크게 반등을 하고 있는 측면이 결국에는 중국은 결국에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했던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물론 컨센보다 이번 3분기 실적이 잘 날 수가 있을 것 같고 4분기도 크게 좀 제가 봤을 때는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현대백화점 면세점 주말에 사건도 있었고 워낙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이 물론 이제 최근 대형 화장품단에서도 조금은 주춤하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로맨 브랜드의 자체 내가 명품보다 오히려 대중 화장품 쪽에 중국인들이 픽이 굉장히 많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 35,000원을 올려도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향 비중이 대략 한 38% 40%였는데 만약에 이번 물론 국내 매출로 잡히긴 하겠지만은 이제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로맨 브랜드와 최근에 런칭했던 30, 40대를 겨냥한 타겟 그런 브랜드 역시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성공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리브영에 있었던 그 가판대에 놓이는 그 위치 포지셔닝 자체도 충분히 먹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이패밀리 SC를 35,000원으로 2차 목표가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조 화장품 업체죠. 아이패밀리 SC 오늘 먼저 들어봤고요. 그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아이센스입니다. 최근에 워낙 이제 비만, 당뇨 이슈가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이끌었고, 이제 아이센스도 지난주에 케어센스 에어라고 해서 CGM, 연소혈당 측정기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이 회사가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이제 받을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뭐 특히 뭐 에버트나 아니면은 덱스컴 그리고 메드트론이 이 경쟁사에 더불어서 총 전 세계 4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아이센스가 연소혈당 측정기를 이제 만들었고, 결국에는 이제 남아있는 스케줄 같은 경우가, 물론 이제 최근에 7월달에 아가맥트릭스라는 이제 미국에 있는 글로벌 유통사를 인수를 했고요. 결국에는 유럽 파트너사만 이제 남게 되는데, 아마 연말쯤에 유럽 파트너사는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었던 아가맥트릭스 같은 경우는 CVS 헬스케어나 산오피 쪽에 꾸준하게 이제 글로벌 유통사를 이제 보유하고 있었고, 만약에 연소혈당 측정기가 해외 시장에 진출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 파트너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럽 파트너사가 누가 정해지냐에 따라서 향후에 성장성이 제가 볼 때는 더 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물론 자가혈당 측정기 뭐 워낙 경쟁사가 많긴 하지만은 지금 이제 연소혈당 측정기가 전 세계적으로 한 9조 시장입니다. 9조 시장이고 결국에는 여기서 10%라고 하게 되면은 연간 한 9천억만 매출만 나와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큰 계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드트로닉은 사실 크게 성과가 없기 때문에 에버트와 덱스컴과의 경쟁이 이제 결국에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나왔던 아이센스 같은 경우가 워낙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고, 특히 카카오 헬스케어와의 이제 협업이 이제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이 제가 볼 때는 크게 좀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BGM 자가혈당 측정기, 거기다 인슐린 패치가 아마 내년쯤에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이 회사의 가장 큰 모멘텀은 연소혈당 측정기가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 회사도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목표가는 좀 크게 잡아서 목표가 5만 원으로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이패밀리 SC인데요. 핵심 사업이 크게 화장품과 웨딩 서비스 그리고 리빙 용품으로 구분되고 있고요. 이 주력 사업인 화장품 제조및 판매 사업이 전체 매출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 매출 비중 확대가 계속해서 목표가 터치할 수 있도록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는데,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6,000원 선에서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이센스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강한 모습 보여줬었는데, 이 아이센스가 혈당 측정기 등 바이오 센서 증가로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잡아봤는데요. 목표가가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2,000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꼭꼭 이렇게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종목들로 채워드림으로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을 가져다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럼 두 가지 종목 여기서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초가에 바로 들어가도 되는지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
네, 일단은 충분히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 시장 매크로 이슈, CPI나 22 통화 정책도 있지만은 여기는 3분기 때 그러면 어느 섹터가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겠냐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게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 리오프닝이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단체 관광이 들어온다. 생각보다 오히려 일본 때문에라도 훨씬 더 이제 그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측면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면세점을 항상 탑픽으로도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 화장품, 카지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워낙 이제 주말에도 그렇고 명동이나 동대문 대부분의 지금 중국인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3분기 실적 이것보다 더 높아진다. 알테멜 SC도 마찬가지고 클리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일단은 중국에서의 트렌드는 색조 화장품이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로맨이나 아니면 클리오의 페리페라와 같은 브랜드가 생각보다 이번 3분기 매출에서 가장 큰 개선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전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9월 11일) 월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가 모두 소폭 오름세 보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지금 매크로 이슈가 계속해서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개장 직후 상황 다시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는 비료와 농업 그리고 요소수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비료 업체 요소 수출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이 해당 종목군들을 자극시켰고요. 또 철강주도 올라왔었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 역시도 강했습니다. 보톡스 종목군들도 강했고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군들이 강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 예상 체결 지수에서 이제는 개장 직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만나보시죠. 자 코스피 0.11% 약하게 올라가면서 그래도 기분 좋은 출발 알리고 있습니다. 2,551.14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네요. 0.36%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면서 917.49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부터 먼저 하나하나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 0.43%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0.5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4% 넘게 하락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0.53%, 44%까지 지금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삼성전자 우선주는 소폭 하락세입니다. 0.35% 하락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0.24%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도 소폭의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0.17%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화학 조금 키워서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LG화학이 0.171%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금양이 오늘 시장에서 강합니다. 4% 넘는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0.23% 하락 그리고 S오일은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롯데케미칼이 0.72%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이 0.45%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코스맥스가 1.31%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0.77% 그리고 LG생활건강 1.41%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화학 섹터입니다. 자, 다음 종목군들 살펴보시죠. 자, 현대차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0.32% 약보합 수준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도 0.39%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모비스는 0.00% 보합권에서 아직 움직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중공업이 1.22%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62% 강세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한화오션이 1.59%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체크해보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다음 종목군들 살펴보시죠. 자, 네이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이버가 1% 넘는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금 1.16%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반면에 카카오는 0.10%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폭의 강세 보여주고 있고 하이브가 0.61% 하락 그리고 SK바이오팜이 0.7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이 0.2% 올라오고 있고 자, 넷마블이 6.59% 거의 7%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어떤 종목군들 강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에코프로 BM 예상 체결 지수는 소폭 오름세 연출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는데 지금 개장 직후 상황은 바로 반전된 모습입니다. 에코프로가 1.37% 바로 하락세 연출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0.33%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쪽 키워볼 텐데요. 반도체가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도 좀 약했었는데 오늘 시장도 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파란색이 눈에 띄는 시장인데 HPSP가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리노공업 1.99%,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2%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원익 IPS도 1% 넘는 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파두가 0.85% 약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0.73%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산 테스나가 1.92%, 심텍 1.79%, 기가비스가 1.25% 전반적으로 반도체 단에서 1% 넘는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자, 다음 종목군들 넘어가 볼까요? 제약 쪽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도 반도체보다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시세가 좀 나와줬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가 좀 움직였다, 끌어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시장도 제약 쪽이 좀 더 강하다라는 모습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HLB가 1% 넘게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0.87%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어젠이 0.69% 강보합 그리고 메디톡스가 3% 넘는 급등세 연출하고 있는데요. 저희 증시 8에서도 꼽았었던 종목이죠. 지금 바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T팜이 1.23% 강세, CJ는 1.8%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보로노이도 2.75%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펩트롤이 6% 넘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LNC 바이오도 1.43%. 전반적으로 제약 쪽에서 크게 시세 나와주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군들 살펴보시죠. 지금 에코프로 2% 넘게 빠져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0.84% 나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빨갛고 파란색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수급별 상황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9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기관 모두 양시장 팔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 코스닥에서 많이 팔고 있네요. 690억 정도 순 매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선물 쪽에서 109계약 약하게 팔고 있습니다만 오늘 장 초반부터 에코프로 상당히 눌리고 있죠. 그래서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종별로 보시면요. 섬유의복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섬유의복. 저희가 얼마 전에 센티멘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센티멘탈, 펀더멘탈에서 펀더멘탈 주식을 말씀드렸던 FNF 오늘도 주가가 계속적으로 강하고 있습니다. 이따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저희가 영어무역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가치주들이 슬금슬금 지금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 좀 이어지고 있다. 시장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좀 싼 주식들을 찾아서 종목 발굴 지금은 시장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로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프로그램은 66억 이렇게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약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고 SK하이닉스 좀 주가가 많이 좀 시달렸죠. 그동안 28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수가 오늘은 들어오면서 강보합에 지금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전체적으로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큰 흐름은 없는데 이 프로그램 쪽도 큰 흐름이 현재는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114억 정도 프로그램 순 매도인데 오늘도 30만 원 밑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에코프로 100만 원권을 좀 회복하나 싶더니 오늘 다시 100만 원권 밑으로 내려오네요. 장 초반에 프로그램을 48억 정도 얻어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 원에서 1,000원 빠진 99만 9천 원 마이너스 2.15% 이렇게 밀려 내려가 있습니다. 자, 과장님, 우리 볼 때 말이죠. 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지금 사업회사, 지주회사 전체적으로 조금 몰리고 있는 이런 느낌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에코프로 그룹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이제 계속 리튬 가격에 대한 하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좀 상황이라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 항상 이제 지금 전기차에 대한 부진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향후에 이런 치킨 게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제가 볼 때 큰 긍정적으로 살아남은 회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긍정적인 입장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오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에 이제 자회사가 또 상장 이슈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한번 관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체에서는 이 차전지 자체가 우리가 항상
30년, 27년에 대한 밸류를 그동안 끌어왔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최근에 실적이 어느 정도 부진하게 되면서 조금 사실 시장에서 조금 밀림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FTSE 그리고 MSCI 이미 수급적인 모멘텀이 이미 시장에서는 이제 끝난 상황이고 물론 추후에 수급 자체적인 측면에서는 들어오긴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확실한 모멘텀이 추후에 생기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당분간은 이런 조정세는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오늘 메디톡스를 센티멘털 주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장 초반에 5.2%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아까 아이센스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이화진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오늘 1.2% 이렇게 장중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 코스피 빠지고 있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0.26%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여쭤볼 때 제약바이오 쪽이 시장 빠질 때 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물었었잖아요. 미국에서 보면 1112도 최근에 주가 강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스닥은 밀립니다만은 그쪽에서도 조금 차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쪽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도 지금 이제 주말부터 열렸던 세계 폐암학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밤에 좀 중요한 이슈가 나올 게 사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업체들 중에서는 비만, 당뇨, AI 신약 이쪽 위주만 이제 주가가 올랐고 지금 최근 이제 비슷세포 폐암 쪽에 이제 유황여행이랑 이제 오스코텍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그 경쟁사인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스가 오늘 저녁에 그 임상 중간 발표를 이제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원래 지난달에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초록을 공개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이번 세계 폐암학회에서 이제 공개를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생각보다 임상 데이터가 잘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유황여행이나 오스코텍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제 그 변동성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1차 치료제로 2개월 만에 이제 보험 등재가 되면서 사실 타그리스가 5년이 걸렸던 부분을 2개월 만에 했다. 그만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 이유가 결국 타그리스 오늘 발표 있을 부분은 굉장히 견제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이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사실 타그리스로만으로도 거의 연간 거의 8조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경쟁사인 얀센과 이제 그 유한여행이 같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병용요법이 임상 3차 중간 발표가 다음 달 10월 20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랬다 저랬다 그만 타그리스가 얼마만큼 잘 나오냐 누가 상대적으로 잘 나오냐에 따라서 향후에 이 시장을 가져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오늘 생각보다 타그리스가 못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음 달 10월 20일에 있을 유황여행과 얀센 간의 병용요법 임상 결과가 오히려 더 기대되는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가 더 여기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유의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살펴봤고 이제 로봇 쪽으로 좀 가볼까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장 초반에 보니까 프로그램으로 순 매도가 147억 정도 이렇게 들어옵니다만은 장 초반에 역시 강합니다. 4%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로봇주 보면 뉴로메카 오늘도 8.2%, T 로보틱스 3.5%, 로버스타 3.9% 관련주들이 이렇게 공통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M&A 관련되는 그 뭐라 그럴까요? 관심들이 많으니까 재벌들이 좀 관심 있는 주식들이 좀 선도를 하는 것 같고 저는 지난 금요일 날 그 센티멘탈 코너에서 그 SPG 말씀드렸죠. 영업이익이 그나마 한 5에서 6% 마진이 나오고 있는 그리고 매출 규모도 상당히 커가지고 3천억 넘어가고 있는 SPG를 그나마 좀 보려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댔는데 자 이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이번 주부터 이번 주부터죠. 두산로보틱스 이제 IPO 기간 이제 수요 예측이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다다음 주부터 이제 공모까지 가게 되는데, 맞습니다. 이제 앵커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계속 꾸준하게 이제 군침을 흘리고 있었고, SPG도 이제 올 상반기에도 그런 대기업들 간의 M&A 이슈도 있었던 종목이고 오늘 또 한국증권에서도 이제 SPG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정책적인 모멘텀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로 인해서 우리나라 로봇 시장 규모도 커지게 될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서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북미 쪽은 더 심해지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협동 로봇의 이제 수요가 가파르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QS도 마찬가지고 점차적으로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이제 영역을 하나둘씩 확장해가는 모습들이 이제 하나둘씩 보여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네이버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뉴로메카, 협동 로봇 지금 아예 시장 안 나옵니다. 안 나온 걸 맞지만은 결국에는 향후에 우리가 여기서 얼마만큼 성장을 할 수 있느냐가 여부가 중요하고 그게 초입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네이버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구미 공장에서 갤럭시 폴드를 만드는 공정을 한번 최근에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 자체적인만으로도 우리가 돈을 못 벌지만은 우리가 대기업을 통해서 이런 일가 몰아주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런 흐름은 유레메카, SKG 하나둘씩 저는 제가 봤을 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최근에 로보스타도 마찬가지였고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였고 LG전자가 이런 가전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올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년, 내후년에는 이제 실적이 하나둘씩 나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추세가 쉽게 꺾이지는 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실시간 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은 이스토리 유창희 본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실시간 개장 특징주 살펴보기 전에 오전장부터 다시금 짚어봐야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장 직후에는 그래도 빨간불 들어왔었는데 바로 하락 전환한 모습인데요. 오전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약간 이번 주가 이제 좀 이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수요일에 저녁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미국 CPI 발표가 좀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 유럽, 미국도 이번 주 금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시장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시장에서 뉴스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일본이 저금리를 이제 끝내야 될 수 있다. 저금리를 끝낼 수 있다라는 좀 발언이 좀 나왔습니다. BOJ 총재한테. 그러고 나서 일본 증시가 좀 급락이 나왔고 엔화가 조금 강세 흐름을 전환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게 아시아 증시, 미국, 유럽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지난주 금요일에 주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또 미국 채권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번 주에 좀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을 일단은 지난주에 강했던 섹터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앞에서도 이제 시황 브리핑 잘 해주셨습니다만은 로봇주들이 일단은 힘을 좀 내고 있고요. 그리고 AI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이런 쪽은 좀 조정이 조금 깊게 나오면서 시장의 상승을 좀 제한시키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미국 CPI 발표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등으로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엔 다소 부담스러운 시장입니다. 그래도 오늘 로봇주가 힘을 내주고 있고요. AI 헬스케어 관련주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반면 2차 전지와 반도체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함께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실시간 개장 특징도 top5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1위부터 5위까지고요. 1위는 금양입니다. 새로운 2차 전지 공장 설립 소식에 지난주 5%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2위는 현대오토에버. 뭐 하는 회사길래 현대차 10% 빠질 때 50% 올랐나 하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현대차 그룹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종목이네요. 자, 3위는 KG케미칼. 중국 요소 수출 통제 관련주로 들썩였습니다. 4위 유니온 머티리얼주도 마찬가지고요. 5위 넷마블. 신작 흥행 2연타 달린 넷마블 적자 탈출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자체 IP 그리고 웹툰 기반 신작으로 실적 반등 나서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1위는 뉴로메카 3거래일 만에 10% 급등세에 나와줬는데요. 47,000선 재돌파할 수 있을지 오늘 주목해 보겠습니다. 2위는 루닛 그리고 3위는 메디톡스. 메디톡스 네 번째 톡신 뉴럭스 미국 시장 진출이 기대가 됩니다. 4위는 랩지노믹스 보건복지부 그리고 병원 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개발에 참여했다라는 소식 들려왔고요. 5위는 올리패스가 차지했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만나보시죠. 자, 금양 3% 넘게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오토에버도 2.76%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마블이 오늘 10% 넘게 뛰어오르고 있고 KG케미칼이 3.56% 강세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0.71%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 뭐 이런 부분들이 그중에 이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대오토에버입니다. 그러니까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이끌 수 있었던 것은 현대오토에버도 한 역할을 했다 생각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이제 하반기에 고속도로에서 시속 80km에서도 자율주행이 될 수 있는 레벨 3를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을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현대오토에버가 그 핵심 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자율주행 관련된 이쪽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그 차량 운전 안전을 위해서 보조 시스템을 의무화했죠. 그것이 이제 내비게이션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현대오토에버의 실적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의 기간 조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함부로 고점을 예단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소수 이슈가 있는 뭐 KG케미칼, 유니온 머티리얼즈, 그리고 롯데 정밀화학이죠. 뭐 이런 부분들은 지난주에 좀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만은 오늘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 정밀화학이 3%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강했었던 뭐 비료 관련된 종목군들도 일단은 뭐 그렇게 좀 힘을 좀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효성 OMB, 조비, 뭐 남해화학 모두 1에서 2%대 하락하고 있고요. KG케미칼만 한 3%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개별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다. KG케미칼은 이제 KG스틸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 KG그룹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이라 좀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금양은 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제한된 반등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왔다가 올라오는 것이고 상승폭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2.7%대 상승입니다. 그래서 뭐 큰 의미가 없는 게 지금 한 달 동안 12만 원, 13만 원, 12만 원, 13만 원 사이에서의 어떤 행보세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 자리를 돌파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은 아직 의미 있는 모습은 아직 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넷마블은 이제 워낙에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기존에 출시된 작품들 이런 것들이 뭐 지적재산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세븐나이츠가 새로운 버전이 좀 출시가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광고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올라오고 있는데 뭐 여전히 바닥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추세 전환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지난달 3일 현대 오토에버에 대해서 차량 소프트웨어 매출 확대 및 시스템 통합 그리고 IT 아웃소싱 부문의 외형 성장이 지속되면서 이 밸류에이션, 실적 대비 주가 리레이팅이 기대된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유창희 본부장님께서도 특징주로 언급해 주신 만큼 이 종목 더욱더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자, 루닛이 2.81%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저희 증시 8에서도 언급했었던 종목이었는데 6% 넘게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뉴로메카 5.55%, 랩지노믹스 5.9%, 올리패스가 4.72%로 전반적으로 큰 폭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개장 특징도 탑5 코스닥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메디톡스가 이제 연초에 그 보톡스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소송 이슈가 좀 있었죠. 거기서 승기를 잡은 다음에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거의 한 6개월 가까이 횡보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인데 최근에 나온 뉴스들하고 좀 그 나온 그 소식들을 본다라면 이제 대웅제약이든 뭐 슈젤이든 뭐 이런 기업들하고 이제 소송 관련해서 이제 합의를 보기 위해서 좀 물밑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의 수준에서 얘기가 좀 오고 가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수출이라든지 또 미용 관광,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이 유입되면 미용 관련돼서 어떤 시술 이런 것들이 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오는 것이고요. 일단 신고가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면 충분히 30만 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30만 원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뭐 그 이상 뭐 좀 좋게 본다라면 뭐 최근에 박스가 하단이 20만 원이기 때문에 한 40만 원 정도까지도 목표가 열려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산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22%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SP 시스템이 12%대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지난번에 7월 달에 돌파를 시도했었던 자리를 한번 상단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유로메카 등도 좋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로메카가 6% 올라오면서 최근에 로봇주들이 좋을 때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일단은 상단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 5만 원대까지 어떤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수술용 로봇 큐렉소도 한 7%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언저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의 어떤 기대감들은 오늘도 그 안에서의 어떤 순환매가 계속 발생되고 있지 않나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루닛은 장중에 1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만은 일단 차익선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좀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루닛이 이제 상승폭이 좀 떨어진다라면 AI 관련된 헬스케어, 뭐 셀바스 헬스케어라든지 뭐 JLK, 뭐 뷰노 이런 기업들도 힘을 좀 내기 힘들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조금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주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조금 강한 매수에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좀 본다라면 원전주들이 조금 강하게 시세를 좀 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3%대 상승하고 있고요. BHI라든지 에너토크, 우진 이런 기업들이 한 1에서 3%대 정도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메디톡스 꼽아봤습니다. 저희 증시8 센티멘탈 공략주이기도 했는데요. 증시9에서도 꼽아본 만큼 더욱더 눈여겨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봇주의 선방이 또 눈에 띕니다. 로봇주 밸류가 좀 높다라는 점이 아쉬운 점인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로봇주 중에서 본부장님께서 보셨을 때 아직 안 올랐다 혹은 올랐어도 더 오를 것이라는 그런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로봇주 중에서 안 오른 종목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좀 올라왔다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그래도 조금 더 관심을 좀 본다라면 뭐 SPG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이제 막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수소용 로봇 큐렉스도 오늘 뭐 6%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 나와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작은 기업이긴 한데요. KRM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로봇주들이 올라올 때 전혀 반응을 못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관련된, 그러니까 경비 관련된 로봇을 생산하다 보니까 조금 반응하지 못했는데 지금 로봇주들이 그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발생한다라면 충분히 한 번 정도는 시세를 좀 분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엄밀히 따지면 좀 과도하게 오른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비싼 감이 좀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이번에 IPO 관련된 자금 중에서 한 2천억 원 정도, 2천억에서 2,500억 사이를 M&A 자금을 쓰겠다라고 명시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5천억 미만, 5천억 전후 혹은 5천억 미만의 기업들이 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좀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른 어떤 차익선 매물은 월말로 갈수록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또 이번 주나 다음 주 이슈들이 있을 때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또 이러한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는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 너무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입니다.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지금 좀 관망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까지도 받아봤는데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원전주가 오랜만에 시세를 내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원전주 내에서는 어떤 종목 조금 더 눈여겨봐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원전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사우디를 좀 봐야 돼요. 사우디가 지금 원전을 좀 지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게 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핵무기 관련해서도 좀 보유를 하고자 하는 좀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미중 간의 외줄타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이 조금은 유리한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우디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지금 뭐 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원전 이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SMR 관련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좀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저점이 좀 놓여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전에서 우진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4대 핵심 계측기를 이 회사가 생산을 좀 하고 있고, 물론 대부분이 매출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외 수출 모멘텀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본다라면, 10,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은 사우디를 봐야 하는데 원전 이슈가 정책적으로도 쭉 나오고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우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는 바로 다음 코너 준비해 볼게요. 네, 따라가 말아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따라가야 할지 혹은 말아야 할지 종목별 옥석 가리게 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입니다. 메타 바이오메드, 이 종목을 따라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한 번 정도는 지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그 충치 치료에 사용되는 금관 충전제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술에 사용되는 이제 그 생분해성 봉합 원사를 만들고 있는데요. 봉합 원사는 쉽게 말해서 녹는 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글로벌 한 6, 7개 기업이 거의 과점하다시피 제품을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특히 수술용 사람한테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든지 제품의 성능이
확인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계속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올 1분기부터 봉합사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좀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상당히 좀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지금은 행보세에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공장 증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 효과를 조금 더 많이 늘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영업이익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회사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그 지역의 수출 이 좀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가 좀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물론 무조건 이제 이 회사의 제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본다라면 매출처가 좀 다변화가 되고 있고 좀 늘어나고 있고 그 수요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 본다라면 주가는 어느 정도 좀 레벨업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목표가 한 6,000원 정도 잡아놓고 있고요. 지금 4,000원 정도가 21선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선이 4,150원 정도이기 때문에 4,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금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는 4,000원, 단기 목표가는 6,000원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은 메타바이오메드입니다. 이 종목 따라가 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치과용 재료 및 기기를 재노입 판매하는 곳입니다. 최근 공장 증설이 마무리되면서 이 매출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 크게 강점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0.81% 하락하면서 4,295원대인데요. 목표가는 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그럼 두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 화면으로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은 KG 스틸입니다. 이 종목 역시 따라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보시면 국내 기업들이 이제 냉연 강판하고 강간 가격을 좀 인상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난 1일부터 12개 제철소가 철강 가격을 좀 인상을 단행을 했고요. 계속해서 중국이 이제 감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말까지 얼마나 이루어질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감산이라는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철강 가격에 좀 강세장에 좀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강주들이 최근에 주가가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방 산업이 나쁘지 않습니다. 뭐 건설 경기가 좋네 안 좋네 좋다 안 좋다는 결국에는 이제 주택 가격으로 따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계속해서 건설은 잘 진행되고 있고 지금 성수기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조선 계속해서 좋은 실적 나오고 있죠. 수출 데이터로 보시면 자동차, 조선은 계속해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몇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철강 수요를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닌데 이제 미국하고 유럽이 중국산 철강 관련돼서 규제를 좀 하려고 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유럽에서 제일 큰 제철소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폭파됐죠.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큰 제철소가 러시아에 있는데 러시아 건 쓰지를 못하죠. 그러면은 일단은 철강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반사이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중국이 감산을 한다고 한다면 하거나 규제를 받는다라면 충분히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철강 시장 중에서 계속 뜨고 있는 시장이 컬러 강판입니다. 컬러 강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전제품 같은 경우 보면 요즘에 좀 색깔이 상당히 화려한 제품들이 있는데 이게 다 컬러 강판에 쓰인다고 강판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KG 스틸 같은 경우는 이 석도 강판의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석도 강판은 이렇게 이제 A4 용지처럼 상당히 얇은 철판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쓰이는 곳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KG그룹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 특히 KG 모빌리티가 차량 판매가 좀 잘 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최근에 보시면 지난 8월 24일 한번 급등한 다음에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상단을 좀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일단 10,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8,000원 손절가를 잡고 있는데 일단 21선 자리 언저리입니다. 21선이 8,150원이기 때문에 8,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위치는 한 번 정도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따라가 말할 종목은 KG 스틸입니다. 냉형 강판과 그리고 석도 강판, 칼라 강판 등 이 각종 표면 처리 강판을 주요 제품으로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목표가는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000선에서 제시를 해주셨고요. 현재가는 1.31% 상승하면서 8,530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철강주가 많이 올랐었는데 미국과 유럽의 중국 철강 과잉 생산을 겨냥한 새 관세 검토를 한다라는 소식에 반사의 기대감으로 올랐습니다. 자, 여기서 철강주 조금 더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단기적인 이슈로 움직이는 건지가 궁금한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철강 감산이 조금 더 이루어진다면 철강 가격이 상승 전환되는 국면이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연말까지 최소한 우리나라 철강사들은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1월, 이제 지금 9월 이제 거의 이제 중반이고 뭐 추석 연휴 이런 거 따지면 9월 이후에 이제 10월 넘어가면 또 3분기 실적이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코스피 지금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0.13% 상승하고 있고요. 2,550.9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0.36% 하락하면서 910.91포인트 선 등락 거듭하고 있네요. 자,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짚어봤는데요. 아미패밀리 SC와 아이센스 두 가지 종목 하나하나 꼽아봤고요. 마지막 따라가 말할 시간에는 메타바이오메드 그리고 KG 스틸까지 모두 다 따라가자라는 의견 잡아봤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다양한 인사이트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